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것은 이 정진상의 재판 때문입니다. 이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이들과 함께 항상 엮여 있는 게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정진상이 현재 구속 중인데 자꾸 재판부에다가 보석을 지금 신청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상은요,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인멸하라고 시키고 또 나중에 그들과 입을 맞추려고도 했습니다. 그 뭐 다른 사람이라 하면 유동규도 포함되죠. 유동규한테 스마트폰 창문 밖으로 던지라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대는 사람인데 어떻게 또 보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뭔가 형평성 있고 공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보석 신청이 오면 일단은 고민을 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진상에게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이런 느낌입니다. 이번에 나가게 되면 말이죠. 보석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간 재판에서 있었던 논란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CCTV라든지 뭐 어디서 뭐 사각지대에서 만났다는 등 어디 사무실에 파티션이 있어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논란거리가 됐던 얘기들을 정리를 하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기회를 정진상에게 한 번 더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진상 실장은 말이죠.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정식 명칭은 그거였죠. 이 형사소송법상으로 지난해 12월 9일에 구속 기소돼서 지금 5개월째 지금 수감 중입니다. 6월 8일까지 1심 선고가 끝날 때까지 6개월간 구속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원칙대로라면 6개월이 지날 때까지 1심이 선고되지 않으면 석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석방 후에 재판을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애초에 발부됐던 영장과 별도로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이 또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말이죠. 여기서 정진상이 나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랑 생각이 비슷한 거죠. 일단 검찰은 정진상을 놔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진상의 죄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죠. 검찰이 재판정에서 정진상이 유동규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니까 보석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돌려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걸 감안해서 지금 얘가 이 혐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 이것저것 찾고 있는데 추가로 좀 더 범죄의 혐의점이 보이는 것들이 있구나. 그럼 당연히 그 혐의점이 보이면 고민해야 될 게 증거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진상은 말이죠.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공평하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그럽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 공평을 따져야 되는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죄가 드러났고 또 법원이 그 죄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증거인멸할 것 같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다고요. 그러면 그 상황이 가장 공평한 상황 아닙니까? 자기가 죄를 지려고 했으니 그 죄를 조치를 해준 거 아닙니까? 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럼 그 상황이 공평인데 거기서 어떤 공평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진상의 생각은 좀 봐줘. 이거 아닐까요? 나 좀 봐줘. 나 나가서 재판받게 좀 봐줘. 이게 한결같이 이런 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진상은 법원에서 좀 봐줘서 밖에서 편하게 재판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보석 신청도 했을 테고
그런데 지금 논란거리들이 워낙 많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 입증이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조작할 가능성들이 너무 잘 보인다. 그래서 밖에 두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아니 그동안 뭐 증거인멸 안 했으면 차라리 증거인멸 안 했으면 법원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밖에 내두면. 자꾸 밖에 내보내달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순전히 좀 억지에 가깝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진상 이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있을 때부터 또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때까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 각종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을 대가로 현재까지는 3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죠. 지금 기소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정진상이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갖고 가는지 봐야 되죠.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천화동인 1호의 수익 가운데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여기까지 진도도 안 나갔습니다. 지금 나가면 지금 진도 나가야 되는 것들 어떻게 되면 무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 지금은 절대로 이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법원은 한 가지 생각을 더한 것 같아요. 법원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전에 이 사건 관련해서 보석으로 좀 내보내줬더니 자살 시도까지 하더라. 그리고 관련해서 증거인멸 시도한 사례들이 이번 건에 관련해서 너무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너 나가면 자살할지 자살되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너 거기까지도 걱정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법원도 이미 이재명의 이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건과 다르게 이번 사건의 다수 관계자들이라는 워딩을 남겼습니다. 이런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꽤나 오랜 고민 끝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진상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진상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너 그냥 나갔다 죽을 수도 있다. 요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또 정진상에 관련된 또 대장동에 관련된 재판 소식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